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공외교는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그리고 기업 공공외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문화 공공외교의 목적을 세 가지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공공외교를 외교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문화공공외교 기관을 보면은 정부 주도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공공외교 기관은 외교부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공공문화외교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유네스코과 문화교류협력과 그리고 디지털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공공정책외교 이과가 공공문화외교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외 대사관, 총영사관도 문화외교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공공외교 수행에 있어서 특히 이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정책 및 지식 공공외교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동포재단 등도 문화외교를 수행하고 있고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죠. 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문화공공외교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해외문화홍보 사업과와 해외문화홍보 콘텐츠과가 특히 이 해외의 문화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역시 이름에 나오듯이 문화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라든지 한국어를 가리키는 세종학당재단,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도 대표적인 문화공공외교 기관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한국어 또는 한국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고요. 농림축산부 같은 경우도 한국 음식이라든지 재료를 통한 그러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문화공공외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외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의 문화공공외교는 그전까지 있었던 문화외교에 더해서 좀 더 한류라든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문화외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주요한 외교적 계기와 연결된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가령 한국과 어떤 나라가 수교한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가령 중국 수교 30주년 기념 이것을 맞아서 다양한 문화적인 교류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재외공간 그리고 문화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최근에 문화공공외교와 연관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류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한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류에 대해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공공외교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우리 문화공공외교에서 중요합니다. 또 현대 문화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역시 문화공공외교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가령 손흥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움직이는 문화공공외교 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게임 같은 경우도 한국의 문화와 관련돼서 중시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문화 콘텐츠, 특히 메타버스 같은 곳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전시, 새로운 형태의 게임,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수성과 함께 다양한 미래적인 문화를 제시한다는 점도 이 문화공공회에서 내시경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음식 역시 그러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가령 프랑스에서 열린 사찰 음식과 한국 사찰에 대한 전시 및 체험 같은 것이 대표적인 관광 공공외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국 음식과 관광이 결합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것은 Korea Cultural Festiva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한 지 60주년을 기념해서 외교부가 주 이스라엘 한국 공관과 함께 진행한 그러한 문화 공공외교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022년 5월 24일에서 27일까지 다양하게 전개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겠죠. 한국과 이스라엘의 소통과 협력을 하는 다양한 공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의 음악을 알리는 합주단의 공연이 이스라엘의 음악 단체와 같이 공연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60주년 기념 포스터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1년부터 60년, 2021년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전도 이 포스터를 보면 요르단을 나타내는 다양한 문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르단 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대와 환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르단과 한국과의 연대, 그리고 상호 환대를 통해서 양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 한이란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 행사가 열렸는데 최근에 이란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보다는 한이란협회라든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같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이란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영화제, 학술대회, 말하기 대회, 여기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있고 이란어로 말하기 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 같은 행사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가 그리고 문화원과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공공외교의 주체가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 기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베트남 등불 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측에서는 문화원과 문체부가 주축이 되고 베트남과 협력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문화축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문화 교류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베트남 관계,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 문화 축제입니다만은 이거 아예 하나의 주관으로 만들어서 베트남의 언어, 베트남의 전통 의상 같은 문화 체험계를 한국에서 경험하는 베트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베트남 현지에서는 K-엑스포 같은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의 계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상황에 맞춰서 주체와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한중 수교 30주년은 2022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안 된 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의 협력, 상호 존중에 기초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주요 외교 계기로 만들어진 문화 행사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자기구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만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같은 경우도 그 부속으로 다양한 전시라든지 공연들이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세안과 한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2019년에 열린 다양한 문화공공외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문화센터, 부산에 있는 아세안 문화원, 이러한 기관들끼리의 협력을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문화유산 등을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도 있습니다. 한국 주관에 있어서 영화제를 한다면 그것은 영화제를 추진하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퀴즈 대회는 대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한 위탁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식 요리 경연대회라든지 한식과 관련된 경우도 민간 기업들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문화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로, 특히 외교부와 해외의 공간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점차 정부의 다른 부서들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 공공외교를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